원장님. 아, 예. 위례 쪽에 있는 굉장히 큰 요양병원이에요. 네. 예전에 어떤 영상으로 나오셨죠, 원장님? 옛날에 이제 닥신진의 어떤 차를 탔는지 거기 영상에서 NX300H를 타는 차주로 나온 적이 있었고, 저랑 어떻게 알게 되셨죠? 저희가 의성 공보일을 할 때 같은 연차로 만나서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친해지고, 간단한 양력 소개. 아주대병원에서 직업환경학과를 전공을 하고, 일반 분들은 거의 네, 다 모르시거든요. 네.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해서 네. 간단하게. 일반적으로 특수검진,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, 이제 어떤 공장이라던가 특수 물질을 다루거나 아니면 야간 작업을 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, 검진을 한다라고 하는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, 좀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산재 관련해서 좀 평가를 하고. 선생님은 직업환경의학과를 갔는데 지금은 직업환경의학과 일을 안 하고 계시죠? 그쵸. 사실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뭐 주치의로서 일을 하는 거니까 직업환경학과 의사로서 일을 하는 건 아니죠. 실례지만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공직이, 페이닥터라고 얘기하는 공직이를 한 2년 조금 넘게 했었고, 저희 과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어떤 선생님들의 경향상 리스크를 가지고 뭐 어떤 모험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거든요.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 과를 왔는데, 그 시기쯤 이제 부동산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폭발하던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가던 그런 시점이었지 않습니까? 서울에 집을 산다던가,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라고 한들 어떤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목돈이 모아지는 건 또 아니었고, 저희 결혼할 시점에 어떤 부동산 재테크를 잘한 경우에는 어떤 자산 격차가 뭐 10년 이상. 5억에서 많게는 10억, 네. 물론 이제 잘된 케이스만 얘기하는 건데, 네.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뭐 종종 있었어요. 그냥 바로 건 친구나 뭐 바로 아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종종 이제 부동산을 잘 이제 구매를 함으로써 이제 자산의 가치가 확 뛰어버리는. 벌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고, 원래 하는 일로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리스크를 해야겠다. 가지고 모험을 해야 된다고 느낀 거죠. 남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던 요양병원을 네. 인수를 한 거잖아요. 네, 이거 완전 사업이잖아요. 그쵸. 선생님 원래 사업하던 분은 아니잖아요. 그쵸. 전혀 아니죠. 무섭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. 병원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뭐 그냥 요양병원 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조그만 요런 병원 뭐 한 요런 거 맞아요. 조그만 건물에 한 3개층 뭐 이런 건가 보다 뭐 한 그런 걸 생각했는데, 무슨 거의 대학병원 같은 거 하나 차려놓으셔갖고 원장님으로 앉아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. 무섭죠. 근데 이제 무서운데 그 대출도 많이 하게 됐고, 당연히 알고 들어온 거지만 아무래도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리스크와 돈의 무서움을 사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뭐 덜컥 저지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,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오히려 뭘 모르니까 오히려 이렇게 겁 없이 좀 지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. 여쭤봐도 될지 모르는데 뭐 영상에서 좀 네. 민감하면 자르니까,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막 목돈이 막 몇십억을 때려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. 병원이 크면 대출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그쵸. 대출을 아무래도 그에 맞게 좀 계획서라던가 이런 네. 것도 다 제출하고, 약간 뭐 면접 아닌 면접 같은 것도 뭐 보고 대출을 위해서. 그런 모든 일들이 네. 다 처음 하는 경험하는 맞아. 거였을 텐데 부딪히면 할 수 있어요. 당연히 처음엔 너무 어렵지만 뭐 지나고 나서 보면 뭐 할 수 있어요. 뭐 알아가면서 막 물어보면서 주변에 어쨌든 뭐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지금 이 병원 병상수가 몇 베드 정도 되죠? 뭐 대략 한 300병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도 들으면서 놀랐는데 너무 크지 않아요? 이게 왜냐하면 거의 3차 병원 병상도 900베드, 1000베드인 게 3차 병원들 있지 그쵸. 않아요? 그럼 지금 병상 가동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? 지금 가동되는 게 60% 정도? 60% 현재는. 정도? 네. 뭐 그 정도 60% 좀 넘나?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대략적인 직원 숫자는 직원 숫자는 뭐 제가 대략 8, 90명 정도 되고, 간병인까지 합하면 이제 100명이 확 넘어가는 거죠. 300베드 네. 요양병원 이제 개원하신 지 인수 받아서 한 2년 됐나요? 2년 한 정도? 1년 반 정도 됐어요. 1년 반 네. 정도 됐는데 결론부터 어떠세요? 잘 되고 있으신지? 물론 이제 처음 양수를 받았을 때보다 분명히
분명히 병원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. 근데 예상보다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게 좀 더뎠고, 그런 와중에 저희가 진짜 요양병원을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 인건비부터 해서 뭐 기본적인 소모품들의 단가라던가 뭐 식재료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이제 은행 이자 같은 경우에도 처음 제가 했을 때보다 2배가 됐고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.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. 진짜 못 내는 그거 맞아요? 진짜 못 내고 있죠. 진짜 진짜 못 내고 뭐 적자가 나고 있고 매달 네. 적자가 사실 지금 상태로는 네. 그냥 말 그대로 고용 창출만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계속 제 자본금과 대출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. 어느 정도 그래도 궤도로 가고 있는 느낌은 조금 있으시. 뭐 궤도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죠. 근데 이제 예. 생각보다 더뎌서 생각보다 더디다. 참 뭐 여러 생각도 많고 예. 지금은 당직을 일주일에 며칠 정도 서시나요? 거의 이제 주중 당직을 제가 거의 다 서다가 예. 그러니까 주 5일이죠 그러면. 그냥 그러다가 병원에서 산다는 얘기잖아요. 그쵸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해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퇴근하는 네. 그런 삶을 이제 1년 넘게 살다가 한두 달 전에 이제 원래 주말 당직으로 근무를 하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. 뭐 이사랑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시게 돼서 감동이란다. 그 주말 당직도 간간히 하고 있고 사실 지금도 이제 일요일에 제 나와 있는 거니까 오늘도 주말이잖아요. 그쵸 일요일에 나와 있는 거죠. 제 주말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당직이 지금 현재 주 5일 플러스 알파 정도? 그쵸. 네. 근데 이제 결국 이 당직이라는 게 평일 그냥 9시부터 일반적인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야간 근무인 거니까 병원에서 그냥 살면서 일을 하는 거죠. 집에 못 가고.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사모님이랑 애기랑 여기 네. 원장실에 왔다 갔잖아요. 아, 네, 그게 뭐 애기를 좀 자주 못 봐서 그 그쵸, 정도, 이제 예.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말도 잘 못 가고 뭐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저도 그렇고 원장실에서 있다가 가고. 병원을 비우진 못해서 네. 병원으로 가족들이 좀 네. 만나러 온다 애기도. 네. 이 요양병원 원장님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좀 뭐 힘든 점이나 고충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제일 스트레스 받는. 어제 경제적인 압박감이 크죠. 그런 것들이. 아직은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느 시점에는 그래도 적자가 나지 않는 선으로 올라가야지 계속 버틸 수 있는 건데 마냥 제가 적자를 내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. 요양병원에 대한 좀 이런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양병원은 어떤 분들이 입원하시나요? 요기 같은. 투석이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올 수도 있고 암 환자라던가 집에서라던가 뭐 특별한 적극적인 치료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혹은 하지 않기로 하신 분들이 와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뭐 그런 경우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 뭐 일부 뭐 건강하시고 혼자서 잘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. 그들도 좀 그런 계시는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 집에 뭐 가족들이 다 일해서.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결국 어쨌든 케어하기는 어렵고 네. 요양병원에 가족을 보내면 네.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? 뭘 더 한다고 막 확 늘어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. 뭐 투석을 받냐, 재활을 하냐 이런 거에 따라 좀 추가적인 금액이 나올 수 있고,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에다가 네. 간병비나 어떤 뭐 짜잘하게 쓰는 비용들이 뭐 기저귀 값이라던가 이런 게 추가되거든요. 이 간병비라는 게 결국 공동 간병을 하느냐, 뭐 개인 간병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니까 뭐 한 6인실, 5인실, 뭐 4인실 뭐 이 정도의 공동 간병이라고 잡는다고 하면 100만 원 중반에서 뭐 좀 왔다 갔다. 가족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에 사람들이 좀 부담감을 네. 되게 거부감이 많고 환자들이 본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요양병원 자기는 죽어도 안 가겠다.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가족들이 다 생업에 시달려서. 원장님이 요양병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내가 환자여도 집에 있을 수 있다면 당연히 집에 있는 게 좋고 뭐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당연히 안정적이고 익숙한데 집도 확실하게 그런 걸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던가 사람도 계속 붙어있을 사람이 있다던가 뭐 그럴 수 있으면 뭐 집에서 케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요즘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케어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. 그렇게 하는 거는 환자만 아픈 게 아니라 결국 가족들마저도 다 전체가 너무 힘들게 되는. 저도 보호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저도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보호자 옆에 계신 분을 딱 보고 그 차트 기록을 보면 모든 게 딱 보여요. 이 그쵸. 보호자가 얼마나 이 부모를 모시고 병원을
입퇴원을 했고 응급실을 왔고, 응급실 오면 그 입원하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. 맞아. 뭐 열 몇 시간 밤새도록 대기하고, 뭐 격리실에 있다가 뭐 코로나 검사하고 나오면 들어오고, 옆에서 간병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딱 열심히 하는 보호자들 딱 보이잖아요. 퍼포먼스나 이런 게 뭐 우리가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선을 넘어간, 이제 앞으로 가는 길들이 너무 뻔한, 뭐 의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적극적인 처치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딱 이런 분들을 보면은 좀 보호자분한테 그냥 이제 할 거는 정말 다 하신 게 너무 눈에 보이고 더 해줄 거는 별로 없는데, 부모님은 부모님 삶이고 그냥 자녀분은 또 자녀분 자기 삶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. 이게 완전히 자기 삶이 아예 없잖아요. 지치고 이제 본인들도 이걸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. 이제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하자니 좀 죄책감을 받고, 맞아. 어떻게 한다고 될 것 같지 않고 자기가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냐 이러면, 그냥 저는 의사들도 그런 거를 이제 그만해도 된다, 이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,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요양병원에 가서 거기 가 계셔야 이제 부모님도 편하다, 뭐 그런 데 가면 사실 뭐라고 다시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다음 질문 해볼게요. 요양병원을 보호자들이 선택할 때 병원이 많단 말이에요. 네, 많죠. 어떤 거를 주로 보고 선택해야 돼요? 뭐 일단은